조용한 방에 앉아 창밖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모두 어디로 간 걸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주변에 있지만 관계가 얇아지고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질 뿐일지도 모릅니다. 전화벨이 예전처럼 자주 울리지 않고 하루는 조금 더 길게 느껴지며 집은 조금 너무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은 해질 역 그림자처럼 내려앉습니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것이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말입니다. 특히 삶의 후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은퇴 후, 때로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꾸린 후, 때로는 배우자나 친구를 잃은 후, 또는 단순히 한때 구조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일상이 사라진 후에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단지 혼자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고 들리고 필요하다는 느낌이 그리운 것입니다. 인간의 따뜻함, 저 밖에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심장을 강하게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을 이해하고 극복하고 심지어 새롭고 의미 있는 무언가가 꽃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외로움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할 수 있고 부드럽고 심지어 힘을 주는 방식으로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거창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쉽다고 가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마치 현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약간의 지혜를 나누는 두 명의 오랜 친구처럼 말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무언가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깊이 인간적인 경험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그것이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그것을 억누르거나 괜찮아 라고 말하며 대충 넘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현실이 아닌 척하는 것은 결코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어둠 속에서 자랄 공간을 더 줄 뿐입니다.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그 고통이나 배의 그 공허한 느낌을 느낄 때 조용히 자신에게 지금 외로움을 느껴 라고 말해보세요. 그 5단어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당신을 짓누르는 힘을 조금 잃기 때문입니다. 소리 내어 말하면 자신에게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인정했어. 이제 어떻게? 글쎄요, 리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일하거나 가족을 부양할 때 당신의 하루에는 리듬이 있었습니다. 일어나고 아침을 먹고 일하러 가고 심부름하고 손주들을 데리러 가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쉬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꽉 차 있었지만 그것은 당신을 계속 움직이고 연결하고 유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가 느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완전히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리듬이 희미해질 때 그것은 침묵을 남깁니다. 그 침묵은 평화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한때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텅 빈 북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부드러운 단계는 바로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밖에 나가 식물에 물을 주거나 그냥 앉아서 새소리를 듣는 것,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는 것,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이라도, 매주 일요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 그들이 항상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작은 닻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정신에 아직 움직임이 있어, 아직 삶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작은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즉시 마법처럼 느껴지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눅눅한 아침에 불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약간의 인내심, 몇 번의 시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 불이 붙으면 불꽃이라도 그것은 주변 모든 것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종 간과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호기심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세상에 대해, 새로운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원래 그런 거야, 또는 내가 시도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호기심을 잃고 호기심이 죽으면 연결도 죽습니다. 여기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기 위해 항상 군중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단지 불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불꽃은 오늘 아침 창가에서 본 새가 무슨 종류인지 궁금해하고 그것을 찾아보는 것만큼 작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식료품점에서 젊은 사람에게 그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보는 것. 아니면 가본 적 없는 장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잠시 그곳으로 마음을 떠나보내는 것. 호기심은 신선함을 가져옵니다. 아직 볼 것이 더 많고, 물어볼 것이 더 많고, 발견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세상으로, 그리고 당신 자신 안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동반자를 찾을 것입니다. 방에 달은 아무도 없더라도 말입니다. 현존의 힘을 잊지 맙시다.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위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아침 차 한 잔, 손에 닿는 햇살의 따뜻함, 수십 년 전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좋아하는 노래와 같은 작은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할 때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외로운 순간에도 자신을 진정으로 몰입하게 하면 외로움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항상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허락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조용한 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지만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깊은 무언가를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은 힘, 부드러움,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으로 그것을 맞이할 능력 그 이상입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부분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짙은 안개처럼 머물러 있고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도 여전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작은 한 걸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중 하나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때라도 말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손을 내미는 것은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면 어쩌지? 또는 몇 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또는 가장 어려운 나를 잊어버렸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누군가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당신만큼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긴 연설이나 완벽한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활짝 열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결의 작은 틈새라도 빛을 들여오고 때로는 그 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가족이나 옛 친구와 다시 연결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외로움입니다. 마음 깊숙이 자리 잡는 외로움입니다.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그들이 남긴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새로운 목소리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이 찾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저는 순수한 형태의 연결, 친절함, 대화, 웃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들을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 지역 문화센터, 동네 카페, 심지어 교회 모임까지. 가야 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외로움이 발을 뻗을 공간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매일 같은 공원 벤치에 앉고 눈을 마주치고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계산원에게 귀걸이가 예쁘다고 칭찬하세요. 인간 관계는 항상 긴 대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공유된 시선, 친절한 말, 미소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는 것에서 연결이 옵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자원봉사든 외로움을 더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나설 때 아무리 작은 방식으로라도 다시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느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느낌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제공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존재, 당신의 경청하는 귀. 지역 보호소에서 돕거나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식사를 요리하는 것. 이것들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거대한 연결의 직물에 있는 실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줄 때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밝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하루에도 목적을 되찾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연결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주변 공간을 소음, 움직임, 동행으로 채우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잠시 내면으로 향해 내가 실제로 무엇을 즐기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느끼게 하지?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당신을 밝히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것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빵을 굽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70대에 초보자가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전에 해본 적 없는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에 실패하고 웃고 다시 시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러한 작은 모험들은 삶이 여전히 놀라움을 품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작은 놀라움도 서리 녹는 햇살처럼 외로움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항상 음악을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시 옛 노래를 크게 틀고 그것이 당신을 감싸게 하세요. 어쩌면 당신은 춤을 추곤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거실에서 춤을 출 수 없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면 울게 하세요. 때로는 그것이 마음이 기쁨을 위한 공간을 비우는 방식일 뿐입니다.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계획으로 가득 찬 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외로움을 위한 가장 과소평가된 약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바로 웃음입니다. 예의 바른 미소나 억지 웃음이 아니라 뱃속에서 솟아나는 진짜 깊은 웃음. 당신을 놀라게 하는 종류,
당신의 뺨을 아프게 하는 종류. 아직 그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스운 영화를 보거나 항상 가장 시시한 농담을 하는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열쇠를 또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을 때 자신을 비웃으세요. 삶은 때때로 충분히 심각합니다. 무거움을 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벼움이 여전히 허락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됩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든, 무엇을 잃었든, 당신 뒤에 얼마나 많은 조용한 날들이 쌓였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숨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알아둘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며, 자신부터 시작해서 나타나 보일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부드럽게 함께 계속 걸어갑시다.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는 기다리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화가 울리기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무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 왜냐하면 여기에 소베링하면서도 해방적인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외로움에서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구조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을 위해 나타나는 방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씩.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외로움은 문일 수 있습니다. 더 깊고 더 진정한 무언가로 향하는 문입니다. 더 이상 침묵을 피하기 위해 사람으로 시간을 채우지 않을 때 우리는 침묵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느끼기 위해 주의 분산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해집니다. 자신과 함께 현재에 머무르기로 선택하는 데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녁 식사 전에 촛불을 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식탁에 당신 혼자 있더라도 말입니다. 어쩌면 일몰의 현관에 앉아 있는 것, 스크롤하거나 생각하거나 바라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것, 그러한 순간에 다시 뿌리 내렸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이 중요하다고, 당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중요합니다. 이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네, 위협적일 수 있고, 네, 때로는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생명선일 수 있고, 다리일 수 있으며,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거나 손주의 미소를 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든 앱이나 기기를 마스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작은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누군가에게 화상통화를 설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당신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고,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 이 비디오 같은 것을 시청하세요. 디지털 세계는 실제 연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방법 말입니다. 그 세상은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이 느끼는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찾아 이야기 하나, 웃음 하나, 나도 그래 하나를 공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멀게 느껴진다면 간단한 무언가, 즉 감사함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것은 매우 부드럽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엉뚱한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것이 괜찮지 않더라도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것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차가 손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 당신을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든 순간의 추억,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스스로에게 속삭여보세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작을수록 좋습니다. 고통을 무시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완전함을 기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은 외로움을 지우지는 않지만 더 부드러운 손으로
그것을 품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 잊기 쉬운 무언가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허락됩니다.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말입니다. 침묵이 너무 클 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의사에게 전화하고,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이웃과 대화하고, 몇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가족 구성원에게 손을 내미세요. 당신이 여기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도 그 상기시킴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짐이 아니라 이야기, 역사, 마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단지 당신 곁에 앉아 당신의 진실을 함께할 수 있다면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외로움을 헤쳐나온 사람, 고독과 화해하거나 심지어 사랑하게 된 사람이라면 어쩌면 지금 당신의 역할은 뒤돌아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당신이 방금 빠져나온 그림자를 걷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말 한마디, 미소를 건네세요. 한때 당신이 갈망했던 빛이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치유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모두가 아니라 일련의 작고 용감한 선택을 통해 알아차리고 손을 내밀고 공유하고 열어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 즉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돌아오라는 조용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여정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듣고, 성찰하고, 힘든 감정에서 돌아서지 않기로 선택한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합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삶이 있고, 아직 발견될 연결이 있으며, 아직 나눌 웃음과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삶의 가장 좋은 부분은 지나간 과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시 시작되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로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 이야기, 심지어 인사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것을 읽고 조금 덜 외롭다고 느낄지 결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더 좋게는 채널을 구독하여 계속해서 이러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세요. 함께 계속 성장해 갑시다. 계속해서 연결을 선택합시다. 계속해서 삶을 선택합시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결론,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